여러분, 우리가 맨날 쓰던 AI 챗봇 있잖아요. 그거 어쩌면 곧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대답만 해주는 AI가 아니라 우리 대신 이메일을 쓰고 주문을 처리하고 심지어 예약까지 척척 해내는 AI가 나타났거든요. 메타가 바로 그런 행동하는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인수가 앞으로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를 어떻게 통째로 바꿀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팩트부터 딱 짚고 갈게요. 메타가 AI 에이전트 기술을 가진 마누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이 기술을 메타의 모든 제품에 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능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AI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메타의 정말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는 신호탄인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번 인수는 단순히 기술 하나 사온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메타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디지털 동료를 새로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신입사원의 이력서에는 대체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적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디지털 동료의 이력서를 한번 같이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졌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랑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될지 그 핵심 능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이 AI의 뇌는요, 혼자서 막 일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마치 최고의 프로젝트 팀처럼 3명의 전문가가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첫 번째, 기획 에이전트는 아주 똑똑한 PM처럼 복잡한 목표를 명확한 단계로 착착 나눠주고요. 두 번째, 실행 에이전트는 정말 든든한 실무자처럼 웹 브라우저랑 앱을 막 넘나들면서 실제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꼼꼼한 검증 에이전트가 QA처럼 결과물을 체크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죠. 와,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 아닌가요? 이 디지털 동료는 그냥 우리랑 수다만 떠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를 업무 체크리스트로 바꿔서 관리하거든요. 이걸 기술적으로 ToDoMD 워킹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킨 일이 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중간 결과물은 어떤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 프로젝트 관리 노트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한 챗봇과 진짜 일하는 에이전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저는 마누스 개발자들이 스스로를 정의한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바로 자신만의 컴퓨터를 가진 가상 동료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말만 하는 언어 모델이 아니라 자신만의 안전한 작업 공간, 그러니까 가상의 PC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공간 안에서 실제로 파일을 만들고 코드를 실행하면서 우리를 위한 진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동료는 어떻게 웹에서 작업을 할까요? 두 종류의 손을 씁니다. 첫 번째 손은 클라우드 브라우저. 이건 외부에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가상 PC에서 웹서핑을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손은 로컬 브라우저인데 이건 여러분 PC에 깔린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로그인해둔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업하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번 로그인하기 귀찮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땐 바로 이 로컬 손을 쓰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겠죠? 자, 지금까지 이 디지털 동료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기존의 메타 AI는 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기술 얘기를 넘어서 메타의 AI 전략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진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메타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해주고 텍스트를 요약해주는 대화 전문가였다면 이제는요, 주문을 직접 처리하고 문서를 뚝딱 만들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업무를 알아서 수행하는 실행 전문가로 진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 이제 대화는 진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게 진짜 우리 일상에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업무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미션은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마법 같은 부분인데요. 에이전트가 왓츠앱으로 고객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쇼피파이로 넘어가서 재고를 확인하고 또 스트라이프로 결제를 받고 심지어 택배사 웹사이트에서 배송 라벨까지 뽑아냅니다. 핵심은 우리가 쓰는 이 여러 앱들을 마치 한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진짜 와, 똑똑하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고객 문의가 오면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다 물어보고 재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결제 링크를 보내주죠. 근데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2단계 인증처럼 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저기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인증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주문 처리랑 배송 안내까지 완벽하게 끝내버리죠.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거. 바로 예약 잡기입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그때는 안 되는데. 이 끝없는 대화의 핑퐁. 이걸 AI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용실이나 병원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캘린더를 쓱 보고 가능한 시간을 찾아서 스트라이프로 예약금을 결제받고 왓츠앱으로 알림까지 보내줍니다. 심지어 고객이 혹시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미리 저장된 노션이나 구글 문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딱 찾아서 안내까지 해줘요. 와, 이제 더 이상 직원이 정책을 일일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에이전트의 진짜 가치는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나요. 고객이 그냥 토요일 오후쯤요 하고 애매하게 말해도 즉시 캘린더를 스캔해서 네 고객님 오후 2시, 3시 30분, 5시 중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지를 딱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노쇼 방지 정책을 아주 똑똑하게 안내하고 동의까지 받아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확 줄이고 비즈니스 손실까지 막아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모든 사장님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 바로 고객 지원, 특히 아주 까다로운 반품이나 교환 요청을 AI가 얼마나 똑똑하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이 왓츠앱으로 불만을 얘기하면 그게 자동으로 젠데스크 같은 지원 시스템에 티켓으로 딱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쇼피파이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스트라이프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환불을 처리한 다음에 관련 부서에는 슬랙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알림까지 보내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냥 환불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워크플로우의 진짜 핵심은요. 반품 처리 후에 포장 불량이나 배송사 문제 같은 원인을 시스템에 자동으로 태그로 남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CS를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 우리 비즈니스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디지털 직원을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마음대로 일하게 풀어놔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칫하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AI를 위한 명확한 업무 규칙, 즉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동료의 사교에는 이런 조항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파일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 둘째, 10만 원 이상 환불처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결제 라인. 셋째,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기록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 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긴급 정지 버튼 같은 거요. 기억하세요. 이런 통제 장치가 어쩌면 기술의 성능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메타의 이번 인수는 그냥 기술 하나 도입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AI가 우리의 비서를 넘어서 우리의 동료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거죠. 이제 AI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존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옆자리 동료가 AI가 되는 세상에서 과연 그들의 관리자는 누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